원령, 즉 식신격을 말하겠죠. 지난번에 식신한 것은 그냥 식신을 말한 거예요. 원령이 아닌 식신을 말한 거고, 지금 오늘 강의는 식신격을 말하는 거예요. 식신 원령이니까. 원래 식신이라는 것은 인간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능력을 발휘하는데 뭐요? 내가 가진 고유한 능력을 발휘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또 식신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의미하기도 하죠. 의식주. 그러면 식신이라는 행위를 하려면 일간의 기운이나 비겁의 기운이 식신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신을 우리는 밥벌이 행위라고 해요. 밥벌이 행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을 통해서 성실하게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식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능력이 이제 식신으로 나가려면 일간이 가야 되겠죠. 일간이. 그렇죠? 일간이 식신으로 가게 되면 이걸 식신생제라고 해요. 일간이 이제 식신을 생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생제라고 하죠. 생제. 식신생제라고 해요. 생제. 두 번째는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것은 이제 내가 사람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것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제살이라고 해요. 제살. 식신은 이제 식신 제살을 하죠. 그러니까 살을 제해서 뭐를 구해요? 비견을 구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 속에는 남의 어려움을 구하겠다는 행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게 있고요.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게 있어요. 겁재가 식신을 생한다는 것은 뭐예요? 먹고 살려면은 치열한 경쟁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빼앗긴다는 어떤 의식. 식신이라고 하는 고유한 어떤 실력을 이제 가지고 성실하게 살기보다가 경쟁자를 의식한 자신의 행위가 들어있어요.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는 이제 관을 파관하는 쪽으로 이제 갈 우려가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게 있고 이제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것 속에는 치열한 경쟁의식이 담겨 있어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은 빼앗긴다는 어떤 위기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고유한 경쟁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식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무엇의 생을 받느냐에 따라서 요 식신의 행위가 다른 거예요. 때로는 이제 요 중에서 하나만 가진 식신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도 못 가진 식신도 있어요.
그죠? 둘만 가진 식신, 뭐 이렇게 셋을 다 가진 사람 이렇게 있죠. 대개 이제 이 세 개를 다 가진 식신을 지도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일간과 비견만 가진 사람은 책임자, 가장이라고 해요. 가정에서는 가장, 요 두 가지를 다 가진 것을 이제 일간만 이제 식신으로 간 사람은 요거는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산다 이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개를 다 갖지를 못하죠. 그 말은 뭐예요? 자기 먹을 것, 그러니까 다 함께 잘 살자도 아니고 자기 먹을 것도 제대로 잘 못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일간도 근황해야 되겠죠. 근황해야 생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돼요. 그러니까 식신을 생하는 기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일간으로 한다는 것은. 생활 기운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대개 이제 식신 생제를 하게 되면은 편인을 제어한다라고 했죠. 여기서 식신 생제라고 하는 것은 식신 생제만 하게 되면 그냥 풍요를 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개 식신 생제를 했으면 편인을 제어해서 풍요를 계속 누리고 살게 되려면 식신 생제, 편인 제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비견으로 이제 식신을 생해서 제사를 하게 되는 것은 요것은 이제 리더가 되어 가지고 대개 이제 그 조직의 리더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업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겁재가 식신으로 이제 가서 관사를 이제 파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남들이 일하는 데다가 내가 한쪽 다리를 턱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들이 일하는 곳에서 내가 숟가락을 올리고 이윤을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재가 살아나면 뭐를 해요? 쟁제를 하죠. 쟁제를 하니까 항상 뭐예요? 경쟁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항상 경쟁에 시달린다는 뜻이죠. 대개 이제 이렇게 겁재와 이제 함께 일간과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경우는 대개 부부 이제 그 동업 방식, 산학 협력 방식이라고 해요. 산학 협력, 기업과 이렇게 연구소, 학교 연구소가 이렇게 협력을 한다. 협력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납품이나 입찰하는 방식. 납품이나 입찰 방식. 그렇죠? 부부가 동업하는 방식. 부부 동업 방식. 요것이 이제 겁재가 식신을 생했을 경우에 나오는 직업 군들이라고 보면 돼요. 대개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대행이라고 하죠. 대행 방식이라고 해요. 대행 방식. 대행 방식. 대개 이제 공사 하나 따는데 이 사람들은 보통 뭐 몇백 대 일이에요. 보통. 심지어 아파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2000대 1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이 겁재가 식신을 생하는 방식은 이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제 식신이지만 상생의 방식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것이 식신을 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역할이 좀 다르다.
그러면 비견이 식신을 생겼는데 제사를 하는 게 목적인데 살이 없어요. 사주에 제할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업이나 뭐 조직의 리더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식신생제를 하고 살죠. 요렇게 살고 싶은데 요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식신제사로 비견으로 생겼으니까 나는 제사를 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데 살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식신생제로 살아간다. 그래서 식신월령에 출생을 하면은 의식주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근면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말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고유한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한 만큼 먹고 산다는 의미가 들었어요. 경쟁자가 얼마를 벌었건 뭐 돈을 많이 벌었건 못 벌었건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한 만큼 자기의 의식주에 만족하는 형태가 식신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적극적인 생산활동을 통해서 얻은 그런 물질이나 지혜나 어떤 가치를 그걸로다가 남을 돕는 역할까지 하죠. 그래서 식신은 사회생활에서 타인들과 더불어 먹고 사는 역할을 하는데 요거는 반드시 비견이 있을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냥 일간만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간의 고유한 능력이 식신으로 가게 되면 그냥 벌이를 위한 경제활동을 한다. 경제활동을 한다. 비견이 같이 있으면 내가 벌어서 같이 먹고 산다. 기업을 하니까 같이 먹고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나 여기에 반드시 일간의 왕세를 살펴야 돼요. 왕하냐 쇠하냐. 그러니까 신왕한 일간이 식신으로 발생을 해서 내 스스로 삶을 만들고 개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신왕해야 돼요. 그래서 신왕하면 스스로 자기 실력을 만들어서 스스로 참여하는 재치를 보이죠. 그런데 신약하면 스스로 내가 개척하지 못하니까 남한테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미숙한 상태로 참여하게 되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식신격이 신약하면 비견한테 의지를 하죠. 내가 그러니까 조직을 거느린 게 아니라 비견이라고 하는 조직에 나는 조직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직을 거느리는 게 아니고 비견이 조직을 거느리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직원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겁지한테 만약에 일간이 의지하게 되면은 아주 경쟁자들한테 치이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식신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을 구분을 한 거예요. 신왕한 식신 월령 출생자가 이렇게 생제도 하고 제살도 합니다. 신약하게 되면 식신 생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신약하게 되면 비견을 내 직원으로 두는 게 아니고 내가 비견의 직원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겁지한테 의존하게 되면 아주 치열한 경쟁에 내가 신약하니까 어때요? 항상 치이죠. 겁지한테 항상 지는 거야. 왜? 내가 신약해서 스스로 식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겁지한테
의존해서 생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신앙한 식신 원령이 정관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정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그 필수품을 만들어서 공적인 일에 쓰인다. 조직과 상사를 우선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 대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충성심이 남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식정관, 식신격의 식정관. 대개 이제 뭐예요? 공적인 일에 쓰이니까 관에게 이제 되게 납품을 하죠. 납품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조직에서 상사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으로 충성심이 특별하다. 그러면 이 정관을 만난 이 식신이 일간에서 나온 식신이 정관을 만났느냐, 비견에서 나온 식신이 정관을 만났느냐, 급제에서 나온 식신이 정관을 만났느냐, 또 다르겠죠. 그래서 일간에서 나온 식신이 정관을 만나서 합을 한다는 것은 그냥 고객을 만나는 정도예요. 고객을 만나는 정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비견으로 생한 식신이 정관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요거는 대개 이제 개인이 아니고 기업을 만나러 가는 것과 같아요. B2B라고 하죠, 요즘. 그런 것과 같아요. 그리고 급제에서 나온 식신이 정관을 만난다 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치열한 경쟁에 시달려요. 그래서 대개 이제 입찰과 같은 이러한 이제 치열한 경쟁, 보통 뭐 이렇게 500대 1, 약해도 뭐 100대 1, 막 이 정도 경쟁에 이제 시달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식신이 그 다음에는 편관을 만나는, 식신이 편관을 만난다. 이때 편관은 뭐예요? 인간 생활에서 이제 치명적 역할을 주는 뭐 천재지변, 병마, 가난, 뭐 이런 이제 질병과 같은 이러한 영향이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식신은 뭐를 하느냐 그러면 이러한 이제 그 재난, 그렇죠? 천재지변, 병마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사람들 생활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저 편관을 연구하는, 질병, 범죄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연구원이 많아요. 식신이 편관을 대하게 되면 비견을 구했죠. 식신 제사를 하게 되면 비견을 구하는데, 그동안에 비견이 편관으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비견이 식신을 생하는, 식신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편관이 비견을 그동안에 상극을 해서 이 비견의 입장에서는 편관에 의한 고통이 심했었는데, 이제 식신이 와서, 그렇죠? 그 비견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거죠. 이 말 뜻은 뭐예요? 천재지변, 질병, 인간들에게 어떤 그 고통을 주는 그런 분야를 미리 방어하거나 퇴치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비견이 있는 식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평관을 만나야 효과가 있는 거죠. 만약에 평관도 있고 비견도 있는데 식신이 없으면 항상 나를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신이라는 도구가 와야 해결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제 식신이 편재를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식신생재라고 하죠. 식신이 편재를 만나는 걸 식신생재라고 해요. 요거는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생계에도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아까 기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치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이렇게 연결된 누구와 식신생재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비견의 생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식신원령이지만 비견이 사주에 있어야 이제 식신생재에서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비견이 편재가 아니고 정재를 만나면은,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살면 되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정제는 편인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렇죠? 편인을 제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먹을 것만 감당할 정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격을 이제 공부할 때는 꼭 이거를 이제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격을 공부할 때 가능하면 책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실전 명리 책을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식신이 그 다음에 편인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식신이 편인을 만났다. 요 말 뜻은 뭐예요? 식신생재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식신생재를 하면은 당연히 편인을 만나서 뭐를 해야 돼요? 제극인을 해야 되겠죠. 식신생재 제극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뭐가 살아나요? 식신이 살아나서 다시 식신생재가 연결이 되는데, 식신이 편인을 만났다 이런 것은 뭐예요? 식신생재가 안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재성을 가지지 못한 식신이 편인을 만나면 이 미래를 대비하는 식신의 정신을 방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려고 그러면 먼저 이 식신이 뭐 하는 식신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살을 제하는 식신인지, 식신생재하는 식신인지, 정관과 합을하는 식신인지, 비견, 겁재, 일간 관계에서 무엇이 식신으로 나갔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 어떤 식신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인을 만나서 식신이 상극을 당했을 때 식신 제살하던 식신이 편인을 만남으로 해서 방어 능력이 없어지든지, 정관과 합원하는 능력이 없어지든지, 생재하는 능력이 없어지든지, 그 중에 뭔가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실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게 되어 있어요.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식신이라고 하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 식신이 편인을 만나면 쓸모없는 악습에만 전념하게 돼서 의식주를 낭비한다.
그러니까 악습에 이제 전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견이 있는데 도식을 하면 이 식신이 비견을 가지고 있어요. 비견을 가지고 있는데 도식을 받았어. 그럼 이게 누구예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가족들까지 굶어 죽이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까지 힘들어진다는 거죠. 비견이 있는데 뭐예요? 식신이 도식을 당했어. 식구들 굶어 죽였어.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식신이 누구죠? 인간의 생을 받은 식신이 사장이잖아. 사장이잖아. 그렇죠? 사장이 직원들 버려두고 노름하러 간 거예요. 노름하러. 도박하러 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겁제를 만난 식신이 편인에 의해서 도식을 당했다. 그러면 경쟁자보다가 뒤처지는 연구를 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 내봐야 경쟁자보다가 못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신은 재성이 없이 편인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그러니까 일간이 신약한 식신 원령자들은 스스로 식신을 생하지 못하고 탈진에 빠지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이 근약하면은 비견을 만나야, 그렇죠? 타인들과 더불어서 의식주 활동을 도모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견이라는 조직을 거느리는 게 아니라 신약하니까 내가 비견이라는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직원이 되어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근약한 일간이 이렇게 만났는데 비견이 없어. 그러면은 내가 이 협력할 기회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견을 만나야 내가 능력을 빌려 쓰는데, 비견에게 능력을 빌려 쓰는데, 만약에 겁제를 만나게 되면 돈을 빌려 쓰는 것 같아요. 비견을 만나는 것은 능력을 빌려 쓰는 거고, 겁제를 만나는 것은 돈을 빌리는 것과 같다. 투자를 받는 것과 같다. 대출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래서 빚을 진다. 빚을 져요. 겁제를 만나면 금융적 빚을 져요. 돈 빚을 져요. 비견을 만나면 능력을 빚져요. 능력을 빚져요. 같이 협력을 하는 능력을 빚진다 그러고, 겁제를 만나면은 이거는 뭐야? 재물을 빚지는 거예요. 어떤 게 좋죠? 비견을 만나면 능력을 빚을 진 것이고, 겁제를 만나면 금전적 빚을 진 것인데, 금전적 빚이 더 무섭죠. 능력을 빚진 것은 그냥 내가 모른 척 하는 게 최고지만, 반드시 무슨 소리를 들어요? 배반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저 새끼 배반했나? 그거는 돈은 안 들어가지만 그 배반이라는 소리가 이제 내 가슴을 이제 찌르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음의 큰 빚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 고사성어나 시를 보면은 이 능력을 빚진 것을 가장 비참하게 여겼어요. 대개 이렇게 이제 비견으로서 이제 능력을 빚지는 경우는 형제지간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고, 부부지간이나 사제지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계약서를 쓰지 못할 관계잖아요. 내가 능력을 빌려주는데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을 하고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정관으로다가 합을 하면은 반드시 계약서를 쓰는데, 이 이제 대개 이제 비견은, 그렇죠? 비견은 뭐예요? 일간이 건약해서 비견의 능력을 빌린다는 것은 내가 계약서를 써야 될 그런 관계보다가 훨씬 더 가까운 관계란 뜻이죠. 차마 너하고 내하고 무슨 계약까지 써야 되냐, 이런 정도의 관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널 도와줘야지라고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배반이라는 이제 의미로 이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을 빚진 것이냐, 금전을 빚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비견을 얻었느냐, 겁재를 얻었느냐, 신약한 일간이 비견의 도움을 받았느냐, 겁재의 도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신약한 일간이 이제 평관이 가까이 있거나, 이렇게 신약한 일간이 이제 그 사주에 이렇게 평관이 있거나 운에서 이제 이렇게 평관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개 이제 신약한 일간이니까 식신을 어떻게 잘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평관을 만났다라는 것은 지나간 시절에 내가 준비가 미흡해서, 준비를 하지 못해서 내가 악재가 터진 거예요. 악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대개 이제 신약한 일간이 이제 이렇게 평관을 운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각종 핑계를 대서 검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관이 왔다는 것은 뭐예요? 시험일자가 왔다는 뜻이고, 취업할 때가 됐다는 뜻이고, 사회적 경쟁을 할 때가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절에 해놓은 게 없으니까, 자격증을 따놓은 것도 없고, 학력을 따놓은 것도 없고, 기술을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뭐 공부를 해놓은 것도 없고 하니까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시험을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루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각종 핑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되는 핑계는 뻔해요. 뻔한데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와요. 때문에라는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때문에. 네가 돕지를 않아서. 대개의 경우는 이제 뭐 몸이 아파서 못했어, 나는 체력이 안 돼서 못했어,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못했어,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네가 돕지 않아서 그렇다는 예상할 수 없는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관을 만나면은 되게 협조를 해야 되는, 협동을 해야 되는 1대1 또는 3대1의 사주인데, 되게 이제 상대보다가 적게 노력하고 많이 가지고 가려는 태도를 보여요. 이제 식신이 허약하면 뭐예요? 식신이 허약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일간이 허약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식신 자체로 왕하면 안 돼요. 식신이 왕한 거는 뭐예요? 일간이 생하거나 비견이 생하거나 겁재가 생하거나 무언가의 힘을 받아서 이제 겁재가 이제 식신이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식신이 허약하면 이러면 일간이나 비견 겁재는 보지도 않고 그 식신만 보고 허약하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특히 남자는 그러면 이제 생물학적 남자도 되고요, 양간사주를 말하기도 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식신격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 음간 똑같아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식신이 허약하지 않고 반대로 식신이 완강하면 여자는 죽으라고 일해야 되고 남자는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식신이 허약하면 이란 것은 일간이 신약하면 이런 의미 있어요. 신약하든 말든 남자는 양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여자는 음가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